네, 자녀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. 네, 증여 취소 가능합니다. 7천만 원,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세이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절세에 대한 부분과 재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으신데요. 절세에 대한 부분으로 세대 생략 증여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얼마 전에 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21년과 비교해서 미성년자가 조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1세 미만 손자녀들에게 증여한 가액이 거의 900억 정도 신고가 됐다라고 하니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현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세대 생략 증여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. 과연 그러면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절세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대 생략 증여란 말 그대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한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세대란 저를 기준으로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3대가 있잖아요.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저한테 증여를 할 때 세법에서는 세대 생략 증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한테 또 증여를 하게 되면 2번의 증여세를 저희가 내야 됩니다. 반면에 세대 생략 증여는 말 그대로 아버지를 건너뛰고 증여를 하다 보니까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돼요. 결국 똑같은 자산을 손자녀한테 주면서 증여세 2번 낼 거를 한 번만 내면 되다 보니까 많은 자산가분들께서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누가 바보처럼 2번에 모든 사람이 그냥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아마 의문이 드실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세대 생략 증여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30%를 가산해서 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. 2번에 낼 거를 너는 한 번만 내니 너가 원래 손자녀한테 했던 증여세의 30%는 더 내야 돼 라고 하는 규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정보가 워낙에 많이 있어요. 유튜브에도 많고 네이버에도 많이 있는데 그분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. 세대 생략 증여를 고민을 하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질문이 뭐였냐면 할아버지가 자녀한테 줄 수도 있고 내 자녀한테 줄 수도 있는데 이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? 할아버지가 먼저 주는 게 맞냐? 아니면은 내가 먼저 주는 게 맞냐? 라는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.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손자한테 자산을 증여를 하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라는 거는 모두 알고 계세요. 다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명만 5천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줄 수 있음에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세율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줬을 때 5천만 원을 공제받았고 아버지가 그러면 손자한테 줄 때 5천만 원 공제를 못 받잖아요. 이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진 않다 보니까 세율적인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각각 손자한테 5천만 원씩 증여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아버지가 먼저 내 자녀한테 증여하고 할아버지가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예요. 아버지가 자녀한테 5천만 원 증여하면 세금 있나요, 없나요?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5천만 원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게 없습니다. 반면에 할아버지가 줄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까지는 저희가 세율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%라고 하면은 500만 원을 저희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. 근데 제가 앞선 세대 생략 증여를 설명을 드릴 때 가산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500만 원을 내야 되는 세금에서 30%를 가산한 6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 케이스. 할아버지가 그럼 먼저 증여를 하고 아버지가 증여를 하는 경우를 볼게요. 할아버지가 먼저 손자녀한테 5천만 원을 증여를 한 거예요. 그럼 세금 낼 거 있나요, 없나요? 없죠. 증여공제 5천만 원 받으니까. 그 다음에 아버지가 증여를 하면 5천만 원에서 10%니까 세금을 500만 원만 내면 돼요. 여기는 가산이 있나요, 없나요? 없죠. 단순히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. 야,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?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 다른 자산과 다르게 현금 증여는 취소가 불가능해요. 부동산이나 여타 기타 고정자산을 증여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저희가 증여를 취소하는 게 가능합니다. 반면에 현금을 주고 받는 건 증여 취소가 불가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희와 이러한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달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죠. 극단적으로 단 하루의 차이로 인해서 30%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
세대 생략 증여를 고민을 하실 때는 꼭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미리 세금 계산을 해보시고 증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저희가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. 그러면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게 여러 명한테 하면은 효과가 좀 어떻게 나타날까? 아무래도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들한테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들하고 손자녀한테 한꺼번에 물려주면 세금이 많이 절약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죠. 결국 아들하고 손자녀한테 함께 물려준다라고 하는 건 뭐죠? 내가 아들한테도 증여를 하고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서 손자녀들한테도 증여를 한다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수치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 10억 원을 자녀와 손자녀 3명, 총 4명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증여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 제가 산식으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증여세를 간이로 계산을 해보시는 건 저희가 홈택스에서 증여세 모의 계산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. 그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모님이 자녀한테 10억 원을 증여를 하면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는 2억 1,8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. 결국 저희가 10억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공제 5천만 원을 하고 9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적용세율 30%,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다 보니까 2억 1,8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. 반면에 4명한테 2억 5천만 원씩 증여하는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자녀한테는 2억 5천을 증여를 했을 때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 2억 원에 대해서는 20%의 세율로 저희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이 자녀가 내야 되는 세금은 2,910만 원 정도입니다. 손자녀 같은 경우에는 각각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또 받을 수 있고 각각 2억 원에 대해서 20%의 세율로 이제 손자녀분들도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지만 세대 생략 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30%가 가산이 된다. 그 30%가 가산이 되는 금액은 손자녀들은 3,700만 원 정도, 3,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. 그렇다 보니까 이 4명의 증여세를 더하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결국에는 저희가 자녀 1명한테 증여를 할 때보다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한 7,50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. 다만 저희가 손자녀들이 이 자산을 받고 나서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회활동을 하는 성년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는 없겠지만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증여세까지도 저희가 또 증여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결국 세대 생략 증여는 2번의 증여세를 내야 될 걸 1번의 증여세로 자산을 이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 하지만 30%를 추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꼭 미리 계산을 해보시고 자금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세대 생략 증여는 단순히 순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산을 분배하느냐에 따라서도 가져갈 수 있는 절세가 충분히 있습니다. 증여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꼭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